호이! 자, 갑시다. 자, 정규분포로 들어갈게요. 자,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이제 특수한 확률 분포로 이항 분포가 있었다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또 특수한 확률 분포가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그거를 정규분포라고 부르는데, 그 정규분포가 지금 일단 뭔 소리인지 모를 거라서, 일단 간단하게,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의 예시, 좀 뭐라 가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 몸무게를 잰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빵키로. 없겠죠? 그죠? 없어요? 자, 그리고, 10kg? 그죠? 없겠죠? 이 안에서 나올 거예요. 적당히, 2kg 정도에서부터 나온다고 친다면, 몰라, 나오다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 6kg까지는 나올 수도 있겠지, 그죠?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죠?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확률 분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개체수가 되게 많다 그러면 얘는 좀 이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100만 명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걔는 연속적인 것처럼 좀 느껴지기는 해요. 괜찮죠? 일단 몸무게 자체는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건 맞고요. 자, 근데 실제 분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 신생아 몸무게뿐만 아니라 사람 키, 아니면 사람 몸무게, 아니면 발 사이즈, 별의별 거를 확률 분포 가지고 다 따져보잖아요? 그러면은 죄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죄다. 어떻게 생겼어요? 뭔가 위로 볼록하고요. 좌우가 대칭 비스름하게 생겼어요. 물론 대칭은 아니에요. 그렇죠? 대칭은 아닌데 대칭 비스름하게 생겼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잘 보니까 가장 높은 지점이 평균하고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지점이 꼭 평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평균 근처에서 제일 높은 지점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최대값 자체가. 자, 지금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다시 한번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통계학자를 딱 보니까 아니, 어떤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어떤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어떤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했는데,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키가, 사람 키가 180cm를 넘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일까? 넓이 구하면 되죠. 사람 몸무게가 1톤은 안 되겠구나. 100kg 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만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험 봤을 때 90점 이상 되는 학생은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나올 거야. 괜찮죠? 자, 이거를 일일이 모든 확률 분포를 다 뒤져본 다음에 그 커트라인 잡아가지고 몇 명 잡아놓고 비율 잡아놓고 이러면은 되게 오래 걸려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당장 수능을 딱 봤다고 쳐봐요. 수능 딱 봐서 1컷, 2컷, 3컷 등급 컷 나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내 손에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걸려요. 전산원에서 빨라도 지금 한 달이에요. 왜? 5회 만에 이렇게 체크하죠. 그럼 답안지 수거하죠. 그 답안지 수거해가지고 다 기록해서 다 보내요. 물론 빨리 한다면 빨리 할 수 있겠지만 그 검토도 해야 되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에 내 손 안에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릴 거야. 예전에 더 오래 걸렸겠죠? 그죠? 그 다 전국에서 한 거 다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일일이 다 분석해서 1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본다고 친다면 되게 헷갈리는데 보면은 알겠지만 비슷비슷해요. 이게 다르게 생긴 비슷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뭔가 최대 지점으로 좌우가 대칭된 느낌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통계학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그냥 하나 만들자. 하나 그냥 만들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좌우가 대칭인 종처럼 생긴 모양 그래프를 그냥 강제로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걔는 식이 어떻게 생겼냐? fx라는 함수식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 제곱. 그냥 이렇게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확률 분포에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대충 구해다가 그냥 이 식에다가 때려 박은 거야. 평균과 표준 편차만 가지고 강제로 함수식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강제로 함수식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뭐라고요? 좌우대칭 종모양 그래프라고요. 자, 실제로 지금 이런 분포에서 평균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 식에다 때려 박아 놓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좀 다르게 좀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아요?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신생아 몸무게 중에 4kg 이상 되는 그 신생아 비율을 딱 구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이 그래프상의 이 넓이를 구하는 거라 지금 이게 좀 과장되게 그려서 그렇지 두 개의 넓이가 거의 똑같아요. 0.000001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에다가 그냥 구해버리면 훨씬 빠르겠네. 그래서 그냥 이걸 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하는 확률 분포를 뭐라 그러냐? 걔를 정교 분포라고 불러요. 얘를 정교 분포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교 분포는 실제 분포랑 똑같다? 달라요. 다른데 얼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왜 비슷하지? 쉐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비슷해지는데 왜 비슷하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굴린다 그랬을 때 뭐 한 번만 굴렸다고 쳐봐요. 그럼 1의 눈이 한 번 나왔어. 그럼 100%죠. 1분의 1이니까. 그쵸? 근데 주사위를 계속 굴려봐요. 막 100만 번, 1000만 번, 1억 번 던져봐요. 6번에 한 번 꼴로 나와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왠지 몰라요. 법칙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얘는 되는 건 알겠어요. 되는 건 알겠는데 왜 되는지가 명백하게 증명이 안 돼 있는 것들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많이 나와요. 작용-반작용 법칙, 힘의 법칙, 광속 불변의 법칙.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고? 몰라요. 그럼 왜 그걸 쓰는 거지? 광속이 불변한다는 걸 기준으로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해석해보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일단은 맞다고 보고 쓰자. 나중에 발로 튀어나오면 이제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면서 과학이 발전을 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왜 되는지 몰라요. 근데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규분포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수가 무수히 많아지면은 모든 확률 분포는 정규분포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다라는 거야. 그걸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파이 무리수예요. 무리수 3.14. 시그마 표준 편차죠. 2는 뭐냐면 이건 미적분에서 나오는 무리수예요. 이거 2.7 얼마 나오는 무리수입니다. 그냥 상수예요. 시그마 표준 편차, x 변수, 그죠? 변수, m은 평균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미지수 딱 뭐랑 뭐만 알면 돼요? m과 시그마만 알면 끝나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인간이 그냥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 그렇죠? 해석하기 편하게 만든 겁니다. 사실상 m 시그마 말고 비슷하게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m 시그마를 갖고 만들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계는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표준 편차로 보조로 해석한다고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그냥 세팅할 때도 이렇게 세팅하고 있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한번 볼게요. 얘는 평균과 표준 편차만 있으면 되네. 자, 이항분포도 어땠어요? 시행의 수랑 성공 확률만 알면은 이미 확률 분포가 끝난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야. 평균과 표준 편차만 나와 있으면 이미 확률 분포가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얘도 m과 시그마만 있으면 확률 분포가 끝나요. 다만 쓸 때 분산으로 씁니다. 분산으로. 이렇게 순서상 가지고 우리는 이미 확률 분포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이미 이해해요. 다만 이게 무슨 순서상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n자를 써요. 자, n은 뭐의 약자냐면은 normal distribution. 아이고 미안해. 영어가 짧아서. 자, 아무튼 normal이
보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정규라는 명사도 있어요. 정규 확률 분포의 약자 노멀 디스트리뷰션 n자를 갖다가 그냥 씁니다. 그래서 nm 시그마 제곱이라고 나와 있으면 아 얘는 그냥 정규 분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평균과 표준 면처럼 만들어져 있는 얘를 기준으로 우리는 해석하게 될 거예요. 다만 이때 확률 변수가 뭔지 모르니까 아 보통 앞에다가 x 이러면서 그냥 물결로 변수 지정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의 주요 특징이 뭐가 있느냐? 일단 제일 먼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그렇죠? x는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종처럼 생긴 이게 도대체 왜 종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몰라 종 모양이래요. 종 모양이래요. 종 뭐 잘라놓으면 종처럼 생겼겠지. 괜찮죠? 자, 종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있어요. 엥?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지금 여기 정규분포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신생아 몸무게가 마이너스 1톤도 있어요. 아, 괜찮아요? 근데 그럼 뭐야?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어차피 0kg 이하가 나올 확률이 0.00000000001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통계는 정확한 학문이에요? 아니, 효율적인 학문이에요. 대충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정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계산 안 하면 그만이에요. 필요한 상태 무슨 뭐 1kg 이하짜리 미수가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다 그러면은 그 1kg 이하 하면은 실제 분포나 정규 분포로 해석하나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요. 괜찮죠? 다시 한번 얘는 정확하지 않지만 빠르게 하려고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갖다가 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좌우가 대칭이에요. 좌우가 대칭.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 번째. 이 미친 듯이 중요한 성질이야. 미친 듯이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보조로 사용한다고요. 얘는 항상 평균에서부터 평균의 표준 편차 1배수만큼 더한 그 넓이가 n과 시그마가 얼마든지 간에 맨날 똑같이 나와요. 이게 0.341이에요. 맨날 똑같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확률. x가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 전부 다 평균에서부터 벌어진 정도로 계산합니다. 그게 딱 표준 편차 한 번만큼 들어가 있으면은 걔는 m하고 시그마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0.341이에요.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봤어요. 전 국민이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을 봤어요. 평균이 예를 들어서 60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전국의 표준 편차가 20점이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의 점수는 0점에서부터 100점 사이에서 나올 텐데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60점 주변에서 비슷하게 제일 크게 나오긴 할 거야. 뭐 0점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나온다라고 쳐볼게요. 뭐 100점도 있기는 하겠죠. 괜찮죠? 뭐 위로 올라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정규 분포에다가 때려박아서 m 숫자 60 집어넣고 시그마에다가 20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갖다가 저기다가 집어넣으면은 그래프가 이게 솔직히 말해서 60에서 최대값 나오는지 몰라요. 실제 분포는. 근데 정규 분포는 어떠냐면은 빵점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영원히 간다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60에서 최대값이에요. 그리고 좌우 대칭의 상태예요. 자, 이때 이 노란 선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루트 2파이 곱하기 20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400이에요. 분의 x 빼기 60의 제곱.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뭐예요? 지금 x 빼고는 변수가 없어요. 미지수가 없어요. 괜찮죠? 파이랑 2는 그냥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노란색 그래프야.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이걸 가지고 80점을 딱 보잖아요. 표준 편차가 20이라고 그랬죠? 이 넓이가 얼마라고요? 0.3413이라고요. 전국의 34.13%는 60점에서 80점 사이로 나올 거라고요. 괜찮죠? 진짜로? 모른다니까?
실제로 모른다니까? 근데 실제 분포도 어차피 34.12%가 되거나 34.14%가 되거나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고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킬 수 있으니까 그냥 쓴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수능 딱 본다고 친다면 1컷, 아니 당장 모의고사만 봐도 어때요? 1컷. 3시간 만에 안 되면 답답해요. 그렇죠? 이게 한 달 걸린다고요. 이거 만약에 진짜로 그 평균 표준반차 다 구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한 달 걸린다고요. 근데 막 대성, 이투스 이런 데서 1컷 진짜 3시간 만에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규포 가지고. 빠르게 그냥 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거기서 내는 1컷이랑 실제 1컷이랑 비슷하죠? 다르긴 하잖아요.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정규분포를 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좀 봐봐요. 이 정규분포 입장에서 보면은 좌우 대칭이라 그랬죠? 그러면 60점 이상인 학생들이 지금 50%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 위쪽에 있는 게 50%에서 0.3413 뺐으니까 0.1587이에요. 그럼 80점 이상인 학생들이 15.87% 있구나. 괜찮죠? 그러면 만약에 점수 딱 80점 나온 이 친구는 대충 몇 등급일까요? 3등급이요. 왜? 상위 23%까지가 3등급, 상위 11%까지가 2등급이니까 이 친구 지금 3등급 나온 상태예요. 괜찮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얼마가 나오든 표준 편차의 한 배수 차이 나오면 무조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나? 아니, 아까 얘기했죠. 상용 로그처럼 얘는 이미 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적분해야지 뭐. 적분해야지. 이거 0부터 60부터 80까지 적분해야 돼요. 60부터 80까지 적분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미적분 선택자도 못합니다. 이건 고등 과정에서 적분이 안 돼요. 고등 과정으로. 그러니까 표를 다 주는 거예요. 상용 로그처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2번. 자,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는 실제 확률 분포랑은 다릅니다. 자, 그럼 이때 1번. 그냥 식을 한번 써볼게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와, 그럼 잠깐만 이 식 너무 복잡하게 생겼는데 알아야 되나? 아니, 수능 끝날 때까지 다시는 볼 일 없어요. 그냥 까먹어요. 괜찮아요? 다신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썼다고요? 그냥 뭔지는 알아야지. 그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얘는 좌가 대칭되는 종 모양으로 나오고 이거 m에서 지금 평균에서 최대가 되게 하는 상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나온다고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2번. x는 m에서 최대인 좌우대칭 인 함수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 당연히 확률 총합은 1이에요. 전체 넓이가 1입니다. 오케이.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확률 밀도 함수예요. 이것도 확률 밀도 함수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구간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지금 이렇게 쓰면 좀 그런가? 이렇게 쓰자. x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1배수만큼 들어가 있으면은 얘는 숫자가 정해지겠구나. 이 숫자를 알 필요 없어. 이거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다 써놨어. 내가 이거 타이핑 열심히 쳐놨어. 진짜로. 다 써놨어요. 여기 다 써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케이스도 있나? 있어요. 표준 편차의 2배수 되는 경우. 0.4772. 그러면 외우지 말라고 하면서 왜 써놓냐? 난 외워줘가지고 그냥 쓰는 거야. 이거 다 써놨어. 표 있어요. 나중에 표 줍니다. 나중에 표 줘요.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0.5예요. 이쪽에다가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좌우대칭. 이거 넓이가 지금 0.5라는 거예요. 괜찮죠? 반반. 오케이. 전체 넓이 1입니다. 다만 얘를 가지고 평균에서부터 표준문자 얼마 차이 나는 애를 가지고 확률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요거 좀 지우고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x라는 애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이 m1, 표준 편차가 m1인 상태라고 잡고, 두 번째, 몰라, 그냥 y라는 확률 변수를 쓰고 있는 정규분포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얘도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m2, 표준 편차가 시그마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시그마1과 시그마2니까 똑같은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표준 편차요. 표준 편차가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에서부터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표준 편차가 작으면 몰려 있어요. 다 점수가 고만고만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표준 편차가 같으면 그럼 굴곡이 똑같이 생겼어요. 굴곡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표준 편차가 같고 M1보다 M2가 더 큰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M1보다 M2가 더 큰데, 그러면 그 X라는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몰라, 그냥 이렇게 생겼겠죠? M1에서 최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Y라는 확률 변수는 똑같이 생겼다고요. 평행이동으로 나온다고요. 괜찮죠? 최대값 당연히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M1과 M2가 똑같아요. 평균이 일단 똑같은 상태로 봅시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2가 더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때 M1이자 M2인 지점이라고 해놓고, 이걸로 X라는 정규분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Y라는 애의 정규분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라는 애는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생겼을까요? 자, 1번, 2번, 3번. 자, Y는 1, 2, 3 중에 뭘까요? 자, 간단하게 퀴즈. 자, 아무데나 써주면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해볼게. 확률은 3분의 1. 아무데나 한번 써봐요. 자, 힌트는 아까 내가 중간에 줬습니다. 자, 확률은 3분의 1. 오케이. 이야! 오! 6명? 7명? 누가 안 했나? 오케이. 바뀌었어.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이게 아니죠. 그치.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고야, 이게 1번 1명, 2번이 7명, 3번 1명.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2번. 괜찮아요. 2번입니다. 자, 지금 왜 2번이냐면 일단은 표준 편차가 더 크대요. 표준 편차가 더 크면 어때요? 평균에 몰린 거예요? 아니면 평균에 안 몰린 거예요? 그죠? 분산돼 있는 거죠? 분산돼 있는 거라는 거는 평균하고 값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도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좌우 대칭 종 모양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뭐야? 그럼 3번도 똑같지 않나? 아니, 일단 전체 넓이가 1 나와야 돼요. 이 파란색은 이미 흰 거를 다 덮어버리면서 가니까 얘는 전체 넓이가 1을 넘어가겠죠? 안 돼요. 어딘가가 더 높게 나왔다면 어딘가는 더 낮게 나와야 돼요. 전체 넓이가 1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얘는 2번이 될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그래프는 1, 2번밖에 없어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뾰족해지고요. 표준 편차가 클수록 눌려 있어요. 괜찮죠? 눌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마지막 4번. 자,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몰려있기 때문에 솟아올라요. 괜찮아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솟아오릅니다. 몰려있기 때문에. 괜찮죠?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까지만 보고요. 그 내용은 뭐 편의상 뭐 그냥 적당히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27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27번. 오늘 정균포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균포를 그냥 이상적인 확률 분포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정의는 딱히 안 나와 있기는 해요. 옛날 수능 문제라서 솔직히 이 용어의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진짜로 많이 떨어져요. 그냥 좀 적당히 감안하면서 봐요. 실제 우리 내신이나 수능은 이렇게까지 말이 애매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디귿이 말하는 게 제일 애매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학생들의 성적이 고르다라는 거잖아요. 성적의 분포가 고른 게 아니고요. 학생들 성적이 고르다라는 건 고만고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점수가 비슷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적이 고르다라는 거는 분포가 고른 게 아니에요. 막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다 균등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적이 고르다라는 거는 다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다들 되게 잘했네. 안 헷갈렸나봐. 아우, 잘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답이 3번이냐 4번이냐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요. 3번이냐 4번이냐. 자, 왜냐면 아닌데? 일단 기억. 자, 얘는 성적 우수자가 B가 A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 말도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성적 우수자라는 게 저희 100점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평균 이상 되는 학생들 얘기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A가 B보다 많다는 거죠. A가 더 많네.
실수? 어허, 실수? 그죠. 자, 그러면은 성적 우수자가 A가 B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솔직히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평균보다 높으면 성적이 우수한 거냐? 그럼 뭐 둘이 똑같겠죠. 그죠? 정균포 안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쵸? 근데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은 성적 우수자라 그러면은 최고점, 막 약간 좀 이쪽으로 좀 많이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엄청 높은 친구들을 본다 그러면은 B는 아래에서 기어가요. 그쵸? 얘는 그래도 고득점자가 좀 더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오케이. 성적 우수자가 더 많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평균적으로 B가 A보다 우수하다? 평균적이면 둘이 평균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수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뭐 요걸 헷갈려 하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요걸 헷갈려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평균적으로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은 되게 애매해져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균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 가지고 해석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디귿을 딱 봤을 때 C보다 B가 학생 성적이 고르다. 그렇죠? C보다 B가 성적이 고르냐? 자, 고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점수가 몰려있다라는 거죠. 몰려있다라는 거는 편차가 작은 얘기고요.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솟아올라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B가 점수가 좀 몰려있는 상태. 여기가 성적이 좀 고르고르게 나와 있구나. 분포가 고른 게 아니고 성적이 고른 겁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애매한 표현은 요새는 안 나와요. 이거 지금 당장 30년 전 수능이라 가지고 얘는 너무 예스러워요. 요새는 이렇게 내면 진짜 수능 난리 납니다. 야, 이거 말이 너무 애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알았어. 미안해. 별로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저기 그 레벨 3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레벨 3. 레벨 3? 미안해. 뺄게. 레벨 3 뺄게. 레벨 3 뺍시다. 야, 문제가 너무 적다. 얘는, 너무 적다. 근데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규분포 말고 표준 정규분포로 한번 가볼게요. 표준 정규분포는 뭐지? 자, 우리가 실제 분포로 되어 있는 걸 실수가 충분히 많으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해석한다 그랬어요. 괜찮죠? 자, 여기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다가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때려 박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 그러냐? 정규화 작업이라고 해요. M 시그마 뽑아내서 아까 봤었던 이 식에다가 집어넣는 과정을 정규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정규분포화 시키는 작업이에요. 자, 다만 정규화 작업을 쓸 일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없어요. 딱 이항분포만 정규화 작업을 합니다. 이항분포만.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말고 새롭게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표준 정규분포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요. 정규분포는 로그라면 표준 정규분포는 상용 로그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왜? 아니, 정규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넓이를 계산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M과 시그마에 따라서 다 바뀌잖아요. 뭐 우리가 로그 같은 거 옛날 로그표 어땠어요? 본 적이 없겠지? 그죠? 옛날 로그표 이때만 해요. 그 로그표 만든 사람이 자기 30년 인생 갈아 넣어서 다 계산한 거야. 밑이 2.0일 때 진수마다 다 하고 밑이 2.1일 때 진수마다 다 하고 엄청났겠죠? 30년 동안 그것만 계산했어요. 30년 동안. 자, 그렇게 해서 로그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이때만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인생 헛쓴 거냐? 아니, 그 로그표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 지구상의 수학 연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요. 진짜로. 왜냐면 그때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그치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니지. 계산기가 나오기 직전에 상용 로그표를 만들면서 밑이 10자리인 걸로 진수를 1.0부터 9.9까지로 그냥 앞뒤 2페이지 한 장으로 끝나죠. 괜찮죠? 상용 로그표 한 장으로 끝나요. 그걸로 얼추 비슷하게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게 표준 정규분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평균 표준 편차마다 일일이 다 쓰지 말고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도 평균을 기준으로 x, 편지상 여기다 쓸게요. x라고. 자,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의 1배수만큼 들어가 있다. 그럼 요 넓이 얼마라 그랬어요? 0.341점이라 그랬잖아요. m 시그마가 얼마든 상관없이. 그러면 생각해봐요. 표준 편차 몇 번 더 했냐? 이게 중요하겠죠? 몇 번 더 했냐? 한 번 더 했죠? 뭘 쓰고 싶어요?
꽤 쓰고 싶죠? 괜찮아요? 한 번, 그냥 딱 이렇게 쓰고 싶으니까. 빵번! 그죠? 이렇게 쓰고 싶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존의 정규 분포가 x로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왔다면 표준 정규분포를 가지고 그럼 평균을 빵으로 잡고 표준 편차를 1로 잡아보자. 그럼 더 편하니까. 그래서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지만 평균을 0으로 잡고 표준 편차를 1로 잡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면서 확률 변수를 Z로 고정을 시켜버려요. 괜찮나요? 오케이. 쉽게 다시 한번 로그가 밑에 따라서 진수마다 값이 계속 바뀌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밑이 10인 걸로 그냥 고정 박아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잖아요. 똑같아요.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로 박아놓고 그냥 아예 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괜찮죠? 그게 더 심플하니까. 왜?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x가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이거 얼마 나온다고요? m하고 시그마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0.343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잠깐만 얘 말고 z가 0부터 1까지 라고 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죠. m하고 시그마 쓰는 것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나왔다. 그럼 이게 z 입장에서는 그냥 2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의 이 넓이가 얼마로 나온다? 0.4772로 나와 있다. 그죠? 그게 표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딱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 상용으로 된다. 표준 정규분포 표를 놓고 보면은 이 x가 z가 0부터 스몰 z까지 해서 이쪽에다가 딱 써놔요. z 값이 0.1, 0.2, 0.3, 0.4 표로 다 만들어놔요. 괜찮아요? 그래서 쭈쭈쭈쭈 해서 막 10.0 이런 것까지 그냥 다 써놓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z가 0.1일 때는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거. 그쵸?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0이다. 그럼 여기 0.3423 이렇게 써있어요. 괜찮죠? 이거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건 좀 지울게요. 그래프의 그레이드가 조금 달라져요. 왜냐면 얘는 지금 0으로 나와 있는 거라 솔직히 말해서 이게 표준 편차가 10인데 일자리로 보니까 얘보다는 좀 더 솟아있는 느낌으로 나오겠죠. 약간 좀 솟아있는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뭐 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표준 편차 몇 배수인지만 알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x에 관련된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은 다시 볼 일 없다며! 미안해.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게.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 제곱. 미안해. 글씨 날아간다. 미안.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 z값. 아까 얘기했지만 시그마에다 1 집어넣는다 그랬죠? m에다가 빵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루트 2파이 분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x 대신에 z로 들어가고 m 대신에 빵 들어가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잠깐만.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 z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미안해. 좀 너무 여기저기다 쓰는데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 때 다시 한번 x라는 확률 변수를 z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x에서 평균을 빼줍니다. 편차예요, 편차.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z가 된다고요. 괜찮죠? 이거 뭐지? 헷갈리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위에는 이 값이 현재 x 값이에요. 자, x는 그러면 m 플러스 2 시그마야. 근데 z는 2잖아요. 어떻게 해요? m 넘겨서 빼줘요. 양변의 시그마로 나눠줘요. 그럼 2 맞잖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해되죠? 얘를 2로 봐야 되는 거니까 m에 0 집어넣고 시그마에다가 1 집어넣는 게 m 빼고 시그마 나누는 거랑 사실 똑같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 식이 뭐라고 부르냐?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괜찮아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화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실제 분포에 평균 표준 편차 뽑아서 정규 분포에 때려 박으면 정규화 작업이라고 하고요. 정규 분포에서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정규 분포화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표준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표 보고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전문 용어로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여기 M에다가 빵 집어넣고 시그마에다 1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다만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표준 정규분포. 자, 뭐만 잘 쓰면 된다? 표준하면 잘 쓰면 돼요. Z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그냥 요게 다예요. 오케이. 자, 요게 전부 다입니다. 공간이 없어서 좀 요거만 쓰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얘만 하면 끝나요. 이거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진짜로. 이거 못 쓰면 진짜 큰일 나요. 자, 그러면, 혹시 조금 옆에다가 여기 진짜 내가 정성 들여서 써놨어. 정성 들여서. 한번 읽어보면은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문제를 그냥 일단 내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면 바로 문제 풀면은 좀 헷갈릴 거니까 저기 33번 한번 봐봐요. 이거를 설명 좀 해볼게요. 33번. 자, 지금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m 10제곱을 따른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얼추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걔랑 한없이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분포가. 그러니까 실제 분포가 이 정규분포를 한없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규분포로 해석하자. 그게 따른다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x라는 확률 변수가 평균 m 표준 편차가 10인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몰라. 그 정규분포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생겼겠죠, 뭐. 그죠? m 표준 편차는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솟았냐 안 솟았냐 그냥 이건데 이건 뭐 솔직히 그리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x가 50 이하일 확률이 0.2119래요. 자, 그럼 이걸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반도 안 되네. 그렇죠? 5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싹 다 넓이 구해봤자 0.5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넓이가 1이고 반반 0.5, 0.5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50은 m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시끄러운가 봐, 내가. 자, 그러면 당연히 50은 m보다 작을 거예요. 그쵸? 한번 요쯤 나온다고 칩시다. 괜찮죠? 이 넓이가 얼마라고? 0.2119. 그쵸? 전체의 22.19%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0.119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표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얼마나 나느냐 이걸 기준으로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깥쪽보다는 평균과의 관계로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0.5에서 이거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가 0.288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규분포는 전부 다 Z가 양수인 걸로만 표를 만들어놔요. 괜찮죠? 그럼 왼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보는 게 편하겠죠. 그럼 오른쪽으로 잡아봅시다. 근데 얘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대칭이니까 둘 더해서 2m 나오면 되잖아요. 몰라. 2m 빼기 50이라고 한번 해볼게. 괜찮죠? 둘 더해서 2m 나오면 되니까. 둘의 정강이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로 0.2881일 거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이걸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x가 m부터 2m-50까지 의 확률이 0.2881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를 표준화를 한번 해서 봐볼게요. 표준화를 해서. 자, 지금 이게 X 입장이었잖아요. Z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지금 빵이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Z로 만들 때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자, 여기서 이거 빼면 n-50이죠? n-50을 10으로 나눴어요. 아, 얘가 z값으로는 n-50을 10으로 나눈 거구나. 괜찮아요? 얘가 표준 정규분포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0부터 10분의 n-50이라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근데 그때 나와 있는 표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자,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정규분포 표를 보니까 0.6, 0.7, 0.8, 0.9 스몰 z고요. 라지 z가 0부터 스몰 z까지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 0.2257, 0.2580, 그 다음에 0.2881 나와 있어요. 아, 0부터 0.8까지가 0.2881이네. 괜찮죠? 이해돼?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0.8이라고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n-50이 8이구나. 따라서 평균이 58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어렵죠? 근데 내용은 좀 이해되지 않아요? 그냥 표준화만 잘 쓰면 돼요. 표준화만. 이 표준화가 되게 헷갈려요. 평균을 0으로 잡아놓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 평균은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를 0으로 보는 것뿐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식 잘 쓰지 않으면 좀 힘들어져요. 이게 표준편차 몇 번 더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럼 잠깐만. 나는 이거 헷갈리는데 그냥 표 보고 이게 표 보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표 보고 해도 돼요. 그죠? 표 보고. 0.8인가 보다. 그쵸? 0.8.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이 풀이는 정직하게 앞에서부터 푼 거고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지금 평균이 50이라고 m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50보다 작거나 같은 게 0.2119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0.2881이에요. 그럼 0.288을 써야 되겠네. 표를 봐요. Z가 0.8이건. 괜찮죠? 그럼 얘는, 여기 지금 X잖아요. Z가 그러면 0.8인 지점을 0부터 들어간다고 쳤을 때가 좌우대칭, 요 부분 나타내는 거구나. 괜찮죠? 여기 지금 0.288이래요. 괜찮죠? 그럼 잠깐만. 얘는 그럼 뭐라고요? 평균에서부터 표준편차 몇 번 더했다고요? 0.8번. 0.8번. 괜찮아요? 이해되죠? 나 뭔가 좀 잘못 구한 것 같은데? 잠깐. 이거 m이 그럼 58 나오면 안 되잖아. 맞구나. 맞구나. 미안. 맞네. 그럼 잠깐만. 이게 좌우대칭이잖아. 얘가 8 차이 나는데 얘가 얼마 차이 나야 돼요? 8 차이 나야 되지? m이 얼마예요? 58이지. 괜찮아요? 이거 58.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게 정직하게 앞에서부터 표준화 써서 들어가니까 이게 좀 헷갈려 보이는 거지. 사실상 그냥 좌우대칭 그래프 해석일 뿐이에요. 괜찮죠? 좌우대칭 그래프. 오케이. 어차피 0.8 빼고는 나올 게 없잖아요. 그렇죠? 평균에서부터 표준편차 0.8번 더한 거구나. 표준편차가 10이니까 지금 8만 플러스 된 거구나. 그게 등간격이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로,
앞에 거가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 이건 나중에 직접 풀어보기 바라고요. 34번 풀어볼게요. 지금 당장 연습용으로는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34번. 무난합니다. 그쵸? X랑 Y가 다른 확률 변수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둘이 확률이 똑같네. 50부터 K까지랑 Y 입장에서 24부터 40까지가 똑같아요. 아니 그럼 Y가 24에서 40까지면 40부터 56까지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얘는 표준 편차 두 번 더한 거네? 그럼 K도 50에서부터 표준 편차 몇 번 더한 상태겠느냐? 그죠? 아까 계속 얘기한 게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에 몇 번 더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시그마 개수가 중요합니다. 아니, 맞았어. 너무 쉽지 않아? 오케이. 자, 얘는 지금 표준 편차 몇 번 더한 거예요? 그지? 몇 번? 6? 그지? 두 번. 8이니까. 16 차이 나지. 표준 편차 두 번이지. 그럼 어차피 두 번이면 오른쪽도 두 번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 둘이 넓이가 똑같다라는 거는 표준 편차 몇 번 그 횟수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지금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몇 번 더 해야 돼요? 그치. 오케이. 그죠? 자, 이 34번에 그래. 답은 70인 걸 알겠어.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걸 분석해야 마스터가 됩니다. 처음에 정교분포가 되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는데 한 번만 딱 돌리잖아요. 정교분포 되게 편해요. 왜? 표만 보고 그냥 쓰는 거잖아. 되게 쉬워요. 진짜로. 한 문제도 안 틀릴 수 있어요. 이것만 잘 생각해주면. 오케이. 자, 그러면 34번 문제. 50K까지 이 넓이랑 그 다음에 몰라요. 좀 더 뾰족하대요. 40, 24 이 넓이가 지금 둘이 똑같다. 그쵸? 다시 한번 X는 평균이 5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Y는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8인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X가 50에서 K 사이 확률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Y가 24에서 40 사이가 될 거예요. 자, 얘는 오른쪽에 있는데 얘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요. 자, 그래서 나는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어차피 이걸로 봐도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좌우가 대칭돼야 되니까 16 차이라 56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Y가 40에서부터 56 사이일 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내용을 하는 건데, 물론 표준 편차 2배에서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자, 얘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 2번 더한 거구나, 라고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m에다가 빵 집어넣고 시그마에다가 1 집어넣으면 z로 바뀐다고요. 괜찮아요? 자, 근데 그거를 수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괜찮죠?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괜찮죠? 자, 요건 지금 빵이에요. 요게 지금 2라고요. 얘가 지금 z라고요. z가 0보다 2까지랑 똑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본다면 아,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눴다. 자, 40에서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겁니다. 56에서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겁니다. 다 똑같아요. 괜찮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화가 된다. 괜찮죠? 이 표준화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나와야 되겠네. 그쵸? 얘도 표준화 시킨다면 50에서 50을 뺍니다.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요. 그럼 얘는 빵 z가 돼 있겠죠? 얘는 그냥 10분의 k-50이네. 둘이 똑같다고요. 얘가 지금 20이라고요. 2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20에다가 50도 한 게 k다. 그래서 k는 70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 수식적으로 끼워 맞추기 느낌이어가지고 직관적이 떨어져요. 그럼 쉽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표준 편차 2번 넣었네. 표준 편차 2번 넣으면 되겠지 뭐. 괜찮죠? 그럼 70.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전체적인 논리 구조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표준화에 대한 해석이 매끄럽게 연결만 돼주면 돼요. 수식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 너무 빠른데. 너무 빨라. 38번 한번 해볼게요. 38번. 38번.
자,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0.3이에요.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거 지금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정교분포 그래프 그려 봐야 됩니다. 그려 봐야 돼요. 뭐 그릴 게 없는데? 없어도 그려야 돼요. 거기 덧대서 그려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봐볼게요. x가 3 이하의 확률이 0.3이에요. 그러면 3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싹 다 더한 게 0.3이라면 설마 m까지는 안 가겠죠. 그쵸? 이게 m이면 이게 왼쪽 싹 다 더하면 0.5 나오는데. 그쵸? 그러면 m보다 3이 왼쪽에 있을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겠죠. 왜냐면 지금 이 넓이 다 합쳐서 지금 이게 0.3 나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솔직히 3부터 80까지가 지금 0.3 나온다 그랬는데 얘가 0.3이에요. 그럼 뭐 평균까지는 0.2겠죠. 그럼 0.3 나오려면 평균보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야 돼요. 와, 이거 얼마 더 나야 된다? 80. 괜찮아요? 그래야 0.2 나오고 0.1이면서 0.3이 될 거니까. 괜찮죠? 위치가 대략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표준정균법표는 단 하면서 지금 두 개를 줬습니다. 이 두 개 외에는 쓸 게 없어요. 오케이. 어디가 헷갈리나? 어디를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정교분포가 뭔지 알겠어요. 요거는 어때? 이건 괜찮아? 지금 저 그래프는 이해돼요? 저기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일단은 저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서 고민을 해봐요. 왜냐면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라 본인이 직접 그려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고 다음을 생각하는 거는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일단은 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평균 표준편차를 저 안에서 찾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표준정근법을 줬어요. 0부터 0.25까지가 0.1이고 근데 지금 n부터 80까지가 0.1이잖아요. 그치? 한마디로 저 82라는 애가 z값이 0.25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z가 0.52가 됐을 때가 0.1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m값은 어차피 z값이 빵이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0.52 가는 거랑 왼쪽으로 0.52 가는 거 어차피 다 0.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라는 저 x값은 z로 놓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 0.52라는 거예요. 끝.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진짜 죽을까? 진짜 죽을까? 내가 봤을 때 가연이가 어떠냐면은 문제 풀 때 솔직히 딱 어떠냐면은 가연이가 이해력이랑 응용력이랑 좋거든. 근데
이게 여기가 이거고 이건 건 알겠는데 왜 어떻게? 아이고, 편차면은 별량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치. 얘는 맞아요. 근데 얘는 이거라고요? 틀렸다. 아니다. 얘도 3 빼기 M이다. 그치. 그럼 어차피 좌우대칭이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0.5이겠죠. 0.5요? 마이너스 0.52.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맞아요. 그럼 문자는 M 시그마 2개인데 식이 2개니까 그냥 연립하면 끝나겠지. 근데 이게 안 되던데. 안 돼! 될 텐데. 오케이. 미안해. 내가 너무, 고생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아이고, 이게 시간 관계상. 너무 아쉽다. 그치? 너무 아쉽다. 천천히 한번 정리해볼게요. 지금, 내가 만약에 뭘 못하겠다 싶으면은, 그냥 일단 표준화예요. 그냥 표준화. 왜? 이걸 안 쓸 리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 안 쓰고 절대 못 풀겠죠? 자, 그럼 한번 표준화를 시켜봅시다. 자, Z를 치운다라고 한다면 얘는 표준화 뭐라고요? 편차에서 표준 편차를 나눈 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얘는 편차 자체가 빵이니까 그냥 빵. 얘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Z가 0부터 0.25까지가 0.1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요거로 한번 먼저 봐볼게요. 요게 지금 M부터 80까지예요. 다시 한번 probability M이 X가 0부터 80까지가 지금 0.1이라고 돼 있어요. 뭔가 0이 아니고 M, 그쵸? 요거라고 돼 있어요. 얘랑 이게 맞아 떨어지겠죠. 솔직히,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다시 한번.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야.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야.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야. 그래서 0.1. 그쵸? 그럼 얘는 지금 빵. 얘는 지금 Z. 얘는 시그마 분의 80 빼기 F. 이게 0.1.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까 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같은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0.25라고요. 괜찮죠? 0.25.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 있는 것도 한번 끌고 와볼게요. 이것도 끌고 옵시다. 자, 그러면 얘는 X가 3부터 M까지일 확률이 0.1이에요. 그쵸?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표준화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표준화면 무조건 다 걸려요. 표준화면 다 걸려. 무조건 이걸로 다 잡힙니다. 자, 그럼 얘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얘는 그냥 Z로 그냥 바꿀게요. 얘는 방으로. 괜찮죠? 자, 이게 0.2라고 돼 있어요. 근데 0보다 작네. 근데 얘는 지금 0부터 0.52까지가 0.2네. 그쵸? 솔직히 말해서 얘나 Z가 마이너스 0.52에서부터 빵까지나 둘이 다를 리가 없겠죠. 그쵸? 어차피 좌우대칭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0.52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그러면 미지수는 M 시그마 2개인데 식이 2개 나왔으니까 충분히 연립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여기서 더 빠르게 푸는 방법. 뭐라고요? 그럼 얘가 0.1 나와야 되네? 잠깐만, 그럼 Z가 0.25여야 되네? 그쵸? 얘가 Z로 0.25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럼 얘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0.25번 더한 거겠네. 괜찮죠? 한 번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랑 똑같은 거예요. 시그마에 0.25배 한 다음에 m 더한 거. 그게 80이다. 괜찮죠? 한참 돌아가잖아요. 한참 돌아가지만 무조건 풀린다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균포 느낌이 딱 온다 그러면 얘 그럼 뭐 표준에서 그냥 0.25배만큼 시그마 더한 거잖아.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0.2네. 0.2 얘밖에 없네. z값이 0.5이네. 그럼 z값이 왼쪽으로 0.5이니까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0.52배만큼 그냥 뺀 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다시 한번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0.52배만큼 그냥 뺀 거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지금 딱 보면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볼까요? 얘가 왜 m에서 표준 편차 0.52번 뺀 거고 얘가 m에서 표준 편차 0.25번 더한 거네. 그리고 나서 그냥 식을 이렇게 쓴다고요. 저거처럼. 3은 m 빼기 m 맞지? 0.52 시그마고 80은 m 더하기 0.25 시그마다. 그냥 이거 딱 보고 그냥 이렇게 두 개 쓰면 안 돼. 연립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뭔 소리 지어야 돼? 오케이. 지혜이세요? 자, 이걸 내가 만약에 바로 안 맞은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어만 잘 써도 끝나요. 표준어만 잘 써도 끝납니다. 오케이.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계산한다. 뺄게요. 밑에서 위에 거 빼면 77은 m 지어지고 넘기면 0.77 시그마. 표준 편차가 100이었어요. 그렇죠? 표준 편차가 100. 그럼 얘는 100이니까 마이너스 52. 넘기면 m은 55.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몇 점짜리? 아쉽지만 4점이네. 미안해. 3점인 줄 알았는데. 4점이네. 미안해.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미안해. 시간이 좀 늦었네. 미안. 원래 10시에 내려가면 이거 엘리베이터 막혀서 힘들어. 조금 늦게 가줘야 이제 여유롭게 엘리베이터 타고. 미안. 자, 알았어. 자, 그러면은 저기 숙제를 일단 18번까지로 들어가 볼게요. 38번까지. 자, 그리고 그 외에 쌤 저는 좀 기초문제 좀 더 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얘기해요. 더 뽑아줄게. 자료 좀. 고생했어. 안녕. 질문 있는 사람.